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6번이 있는데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 시점의 유효자는 연은 5%고요. 그래서 X3년도 일요일날 동사채를 95,000원에 조기 상환을 했대요. 그러면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주어진 자료 가지고 거기 이 10만 원에다가 저 밑에 이 유효이자율이 5%니까 5% 3년 현가계수인 0.8638이다. 그리고 표시이자율이 3%니까 이제 3,000원이 되겠죠. 우리 이 5%로 되어 있는 이 연금의 현가계수 2.72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86,380원이다. 자, 3,000원 곱하기 이제 2.7232 이렇게 하게 되면 8,170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86,380원 플러스 8,170원이다. 그래서 94,550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행가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X1년 1월 1일 날, 자, 5%의 이자와 3%의 액면이자,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저 5%라고 하는 것이 4,728원. 근데 3,000원은 줬죠? 1,728원은 이제 가산을 이렇게 이제 하죠. 94550 플러스 1728이다 라고 하게 되면 96,278원이에요. 자, X2년도 12월 31일 날, 자, 5%의 이자가 4,814원이 되겠네요. 자, 3,000원이다. 1,814원이다. 자, 이제 다시 가산을 하게 되면 96,278원 플러스 1814. 자, 하게 되면 요것은 98,092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95,000원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것이, 자, 그 3,092원만큼 적게 주고 상환을 했으니까 이제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다. 3,092원이 이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것은,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 이거. 근데 일단 이 95,000원에 조기 상환했다는 얘기, 그리고 요 발행가액이 94,55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95,000원을 넘어갈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다. 손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여기 5,000원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직관력이 생기게 되면 이거 이익인데 저 4번이 답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효자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5,000원의 이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우리 기본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눈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94,550원 있죠? 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원래 이자가 이건데 요거 빼게 되면 1,728원이에요. 그리고 요 1,728원에 우리 원래는 그 1.05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장부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상가액을 알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94,550 플러스 1,728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자, 1728 곱하기 이제 1.05 해서 하게 되면 98092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2년이 지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10만 3천 원 있잖아요, 이게.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기 사용법만 알고 계시면 이거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했던 요런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 10만 3천 원에다가 여기 현가계수, 우리가 계산기 사용법만 알고 있다면 1.05 나누기 는 해가지고 한 번만 해가지고 곱하기 10만 3천 원이다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98,095원이 나와요. 근데 95,000원에 상환을 했으니까 자, 차이나는 3,095원이다. 이게 이익이지. 자, 저는 계산기로 구했기 때문에 단수가 이 3원이 났을 뿐이지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 자, 요거는 10초도 안 걸리지. 그냥 10만 3천 원을 현가계수 요 계산기 사용법인 1.05 나누기 는 해서 하게 되면은 0.9523 막 나오는데 곱하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주어진 저 현가표를 가지고 처음 엑셀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3년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려면 이 계산기 사용법은 좀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이게. 이렇게. 자, 아무튼, 사실은 이렇게 풀면 10초다. 이렇게 풀면 몇 분이 나오지, 몇 분이. 이게, 이렇게. 자, 아무튼, 56번은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7번. 자, 이것도 그냥 제끼면 돼요. 어차피 40문제를 시험장에서 다 풀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법인세 이 공부가 안 돼 있는데 회계학에서 갑자기 법인세를 낸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에서는 핀트가 좀 벗어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답을 그냥 구해만 보면 과거 회계기간의 단기법인세에 대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승과 관련된 이 혜택은 우리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 세법에서는 2월 공제도 되고 소급공제도 되거든요.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급공제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작년에 만약에 납부한 세액을 이제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자산의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게 장부 금액은 회계고요. 이건 세법이거든요. 그러면 회계가 자산이 많고 세법이 작아요. 그럼 회계를 세법으로 만들어 주려면 자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유보거든요. 이게.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 가산할 시효 차이예요. 가산할 시효 차이는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발생시키지. 그게 2번이 이제 틀렸어요. 그게 57번의 답은 2번인데, 이거는 세법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고, 법인세법에 대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낸다? 이거는 진짜 저는 이 법인세 문제는 빼야 돼, 이거. 물론,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개 빼야 되겠지만, 근데 이 회계학 개론의 범위에는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요거는 풀지 않으면 되지. 여기다 시간 뺏길 필요가 없죠. 배우지 않았는데. 자, 넘어가시고. 일단 2번이 답이다. 자, 3번에 보면은 이제 미래 과소득의 가산할 시적 차이로 인해서, 이 회계안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이게 바로 가산할 시적 차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연부 자산이라고 되고, 여기 부채로 되어 있죠? 얘가 맞아요. 이연부 자산과 부채는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는 세율. 자, 이건 미래의 평균 세율이에요. 맞고. 재검토하죠? 그래서 이연부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부 자산을 인식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맞고, 요 2번이 틀렸다. 요게 부채. 자, 58번. 자, 충당부채. 이거는,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우리 포괄손익계산 인식할 비용은 제3자가 변제. 그 변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별도 자산으로 잡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거하고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자, 수익과 비용은 상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용 잡아주고 충당부채 잡아주고 근데 별도 자산으로 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계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상계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 두 가지 있죠. 요건 이제 재무상태표란 말이에요. 얘는 상계하지 말라고 돼 있고 얘는 상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수익과 비용 얘기니까 상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확정된 게 아니죠. 그 잠재적인 의무를 우발부채, 우발채무라고 그래요. 자, 제3자 연대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근데 제3자가 이행할지 안 할지 그건 우발 상황이에요. 이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자, 충당 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유추 가능성이 높고 그 신뢰성 있게 추정. 이게 충당부채의 정의지. 자,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요거는 충당부채를 우리가 측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지. 차가 많다. 이것도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5번이 답이네요. 자, 59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3월 1일 매출 채권 중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팩토링과 어음 할인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인식한 매출 채권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개월 있다가 근데 우리 이 팩토링 수수료라고 해서 2,000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고 요건을 미충족했대. 미충족 이렇게. 그럼 재고 요건을 미충족했다는 얘기는 저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요 2,000원은 이자 비용이지. 매출 채권 처분 손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저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매출 채권 처분 손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받으럼 있잖아요. 이거. 받으럼. 요거는 재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무이자부기 때문에 어음 할인율 연 9%라고 되어 있죠. 요 20만 원인데 자, 이것은 무이자기 때문에 우리가 만기에 받을 금액이 원래 20만 원인데 은행에서 9%로 할인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 3개월이 이 만기인데 3월 1일 날 그러면 한 달 지나서 그러면 우리 이 2개월을 할인했네. 이게. 그러니까 2월 1일 날 발생해서 그 다음 달에 이 할인받은 거예요. 9%로. 자,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9% 곱하기 2 나누기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0만원에서 3,000원을 빼서 19만 7천원만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3,000원만큼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더라. 그러면 답은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거 두 개 합친 5,000원이 답이 아니고 요거다. 왜냐면 얘는 재고 요건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매출액은 처분 손익이니까, 답은 요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 시험장에서 서두르면은 5,000원을 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답을 선택할 때 실수할 가능성이 좀 커요, 이 문제는. 자, 일단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60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금융부채의 합계금액, 자, 금융부채는 이렇게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 자, 일단 매입채무 현금 지급 의무 있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현금 지급 의무 있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리고 사채. 자, 이게 다 그리고 미지급이자도 있네요.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거 매입 채무가 이제 3,000원이고 저기 장기 차입금이 10,000원이고 미지급금이 3,3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채가 15,000원이고 미지급이자가 8,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요것은 39,3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60번의 답은 이제 5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거기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선수 수익은 뭐예요? 현금 지급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재화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지, 이게. 왜냐면 돈은 미리 받았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물건을 넘겨줘야 돼, 이게. 아니,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금융부채가 아니다. 자, 제품 보존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현금 지급 의무가 아니고 제품 수리해줘야 될 그 의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품 보증. 자, 우리 충당부채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미지급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미지급 법인세는 이제 돈을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계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이 금융부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수수익, 제품보증 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뺀 나머지들 해서 39,300원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제품 500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30일 내 반품하면 전에 환불해주고, 그리고 판매한 수량의 10%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월 15일 뭐 이렇게 쭉 30개 반품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위 거래 회계 처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X1년 1월 1일 날 물건을 팔았죠. 그 물건을 팔았으면 저 500개의 그 판매 가격 하나에 이 100원씩 해가지고 현금 판매했으니까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5만 원이 들어왔지. 이렇게. 자, 근데 그 중에 10%가 반품될 것 같고 나머지 90%, 5945 이게 매출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반품될 거니까 이제 환불부채라고 해서 5,000원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니까 이 원가 부분이 저 500개 곱하기 하나당 50원이니까 이제 2만 반이니까 이제 25,000원이 되겠네요. 자, 90%가 팔려나갔어요. 요게 이제 매출 원가. 그래서 이제 22,500원. 그 다음에 이제 10%는 이제 반품 들어올 거로 예상하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반환 제품 회수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품될 권리 상태가 되겠죠. 10%면 이제 2,500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1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이제 1월 며칠이에요? 1월 15일 날 이제 몇 개가 반품되냐면 이제 30개가 이제 반품이 됐어요. 처음에는 50개였다가 이제 30개가 이제 이 반품됐네, 이게. 그러면 이제 환불, 부채다, 이렇게 잡아주죠. 1월, 이 15일 날, 요 50개 중에 30개니까 이거 3,000원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반환재고, 회수권이다, 반환제품 회수권이다, 라고 하는 2,500원이 없어지면서 이제, 다른 얘기는 없죠. 그럼 이것이 제품으로, 이제 반품이 됐으니까 2,500원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반품된 것은 전부 개당 60원에 즉시 팔았대요. 그러면 매출이다 라고 해서 그 30개를 곱하기 60원이면 1,800원에 팔은 거지. 이렇게 현금 1,800원 이렇게. 그리고 그 제품이라고 하는 2,500원이라고 하는 이 원가 있죠. 368. 그 다음에 그 2,500원이 다 들어오면 안 됐지. 30개만 지금 반품된 거죠. 그러면 이 60%니까 6, 22, 6, 5, 3, 1,500원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와야죠. 원가가 1,500원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거 가지고 오른 것은 자 매출 총이익은 22,8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출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네. 45,000원에서 그 1,800원 하면 이거 46,8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렇게. 자 22,500원에서 1,500원 하면 이제 24,000원 이렇게 되겠어요. 요것이 매출 총이익인데 요것이 22,800원. 1번이 맞는 얘기네 이게. 1번이 맞는 얘기다. 61번의 답은 1번인데 자 여하튼 요 문제 시험장에서는 일단은 2순위로 넘겨야 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끼고 넘어가서 다른 거 간단한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날 때 좀 풀어야 되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이 답이다. 자 매출 원가는 이게 24,000원이에요. 그리고 환불부채 잔액은 5,000원 잡아놨다가 이제 3,000원이 환불됐으니까 2,000원이 잔액이지. 그리고 매출액은 46,800원이죠. 그리고 환불금액은 여기 3,000원이 환불금액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61번. 자, 이제 그 정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번으로 넘어가죠. 자,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그 사례가, 기준서에 있는 사례인데, 그 사례만 알고 있었으면 이거 금방 풀었을 문제죠, 이것도. 자, 일단 2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7일 우리 유급 휴가를 줘요. 근데 미사용분은 1년간 2월에서 사용이 가능하대요. 단기분을 먼저 소진한 후 2월분을 사용할 수 있대요. X1년 말에 현재 종업원당 미사용 유급휴가 일수는 평균 5일이나 되네 이게. 자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X2년의 종업원 중 160명은 7일 이내래요. 그러면 1년에 7일을 주는데 7일 다 안 써. 그럼 어차피 2월 된 것들 하나도 안 쓴단 말이에요. 160명은. 그럼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거 40명은 11일, 즉 7일에다가 4일을 더 쓴대 이게. 그러면 저번 연도에 우리 한 명당 우리 이 미사용되는 것이 이 보게 되면 5일이래요. 5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서 여기 160명은 이 7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저 40명은 11일을 쓴대요. 11일을.
그럼 11일을 쓰면 가장 먼저 그 당해년도 거 7일 거를 쓰고 그 다음에 2월 된 거 4일을 쓸 걸로 예상이 됐죠. 그럼 한 명당 5일을 2월 시켜준 5일이 2월 됐는데 이 중에 4일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4일만. 그래서 그 4일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40명만 내년도에 가서 쓸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하루당 15원씩 쳐서 자 그렇게 되면 4일 곱하기 40명 곱하기 15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2,4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종업원 급여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62번의 답은 2,400원이 답이 되겠네. 요게 이렇게. 근데 요거는 숫자만 바꿨지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본 예제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일단 넘어가시고. 자, 6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요 문제는 아까 웹사이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제끼면 돼요. 제끼면. 왜냐면 이거 고급회계 내용이에요. 이거.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손대서 풀었다면 기본 점수는 나와요. 이게. 얘네들은 어차피 40문제를 시험장에서 다 맞아뜨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은 풀어보면 지분법인데 자, 이 30%를 5,000원에 취득해서 유죄연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이 지분율에 따라서 이 관계기업의 순자산이 변동할 때마다 나도 같이 변동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우리 관계기업인 이 주식회사 한국이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 보고됐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렇게 이게 주식회사 관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한국인데 이렇게 여기 지금 30% 이렇게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얼마 주고 샀냐면 5,000원 주고 샀고 사실 요 내용을 공부했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주제죠. 그 당기순이익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해서 10,000원이 증가됐어. 그럼 나도 같이 이렇게 해서 30%인 이렇게 3,000원의 이익을 잡아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고급회계 쪽이니까 이게 당기손익은 이게 3,000원이 요게 답이에요. 여기 중간배당이라고 해서 400원이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이 400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30주니까 얼마를 받았냐면 이제 3, 40에서 12,000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내가 30주 가지고 있는데 400원씩 해가지고 12,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손익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배당금 수익으로 안 잡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중간배당하고 당기순이익이 여기가 변동이 됐는데 이게 중간배당으로 근데 지금 그 나한테 12,000원 들어온 거는 손익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당기순이익은 30%만큼 내가 손익으로 집어넣고 답은 3번이에요. 물어보는 게 당기손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63번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앞에 어떤 주제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4번으로 넘어가죠. 64번. 이거는 풀어야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이니까. 자, FBPL로 돼 있는데 X 1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일단 먼저 4월 1일.
거래원가 1,500원을 포함해서 41,5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일단은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FEPL은 4만 원만 취득 원가고 저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하죠. 1,500원 이렇게. 자, 6월 9일 날 30주를 우리 9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30주 곱하기 우리 원래 50주면은 요거 이 얼마냐면은 요게 800원이죠. 50주이기 때문에. 30주 요거 900원에 팔았다? 그러면 8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 처분이익이에요. 이렇게. 100원, 3,000원의 처분이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이죠. 나머지가 20주가 남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공정가치는 이제 7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취득할 때는 800원이었는데, 100원만큼 이것이 평가,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100원을 곱하게 되면 이제 2,000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3,500원에서 요거 하게 되면 이제 500원의 이 손실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지금 64번의 답은 2번인데 이거는 풀어야 돼요. FEPL이란 말이에요. FEPL에 대한 얘기.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에 대한 문제인데 금융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그리고 거래 상대방한테는 금융물질 또는 지분상품이 생겨하는 모든 게 이게 금융상품의 정의였죠. 자, 잠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유리한 이 금융자산이에요. 불리한 금융부채지. 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도 이거 인도 이건 이제 부채죠. 인도 만약에 수치 그러면은 금융자산이고 지금 일단 다 맞고 자, 금융사업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의 시점에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금융상품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자기 지분상품은 이제 자기 주식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 금융자산이 아니고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자, 5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66번에 자,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흐름표는 회기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분류해 보고한다. 맞고요. 자,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상실에 따른 총 현금 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거나 상실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른 회사에 지분에 투자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재무 활동이 아니고요. 투자 활동이에요. 그래서 66번의 답은, 2번이 요거 틀렸다. 투자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67번 우리 X인년 2월 중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X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리 관세 결산 승인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3,000원이다. 자,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43,000원. 그리고 이 차기월 미처분 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초에 가서 저 임의적립금 200 있죠? 3,000원을 더해가지고 그럼 요게 이제 합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분하죠. 근데 처분하는데 주식할인만에 차고 상각하는데 2,000원을 쓰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10,000원을 이렇게 처분한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 요거 이익 준비금 10분의 2 이상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 고려하지 말래요. 그럼 총
2,000원을 우리가 처분하는 데 썼으니까 우리가 차기 2월 46,000원에서 12,000원을 빼잖아요. 그러면 34,000원이 되겠다. 이게 6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8번을 한번 봐주세요. 68번. 자, X년 초 설립된 주식회사 관세액 3년 말 자본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 관세는 설립 후 처음으로 X4년 3월 38,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총 38,000원의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소급분이 이것이 이제 누적적 우선주죠. 누적적 우선주예요. 그러면 X년 초에 설립을 했는데 X년도하고 X년도에 이 배당을 안 했어요. 이게 배당을 안 했어요. 그리고 X3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X3년 초에 가서 배당을 결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X3년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최소 우리 이 배당률이 5%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제 200주 곱하기 요 한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요것은 10만 원이라는 게 액면가액이에요. 그럼 요 액면가액의 5%라고 하는 것은 5,000원이죠. 5,000원. 근데 여기는 이제 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만 원을 먼저 우선주한테 주고 이제 여기 5%인 5,000원 단기 거. 근데 이제 이것이 완전 참가네. 완전 참가로 넘어가려면 여기 보통주도 우리 액면 비례해서 저기 보면은 이제 300주인데 500원이에요. 그래서 3,5,15 해서 자 15만 원에 별얘기 없으면 저 5% 그럼 7,5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15,000, 500원이 될 거예요. 요게. 근데 완전 참가적이면 이제 일단 요 액면 비례해서 15,5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액면 비례해서 이것이 25만원 중에 우리 우선주가 10만 이렇게 되겠죠. 자, 15,500, 이 곱하기, 해서 나누기, 우리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이것이 6,2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 배분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9,3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예 더하자. 그러면 21,200 두 개 더하자 16,8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될 배당금은 자 21,200원 해가지고 그 4번이 되겠네. 이게 4번 뭐 이것도 우리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9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월 1일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설립 시 발행한 보통 주식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일단 보통주한테 귀속되는 요 당기순이익이 26만 4천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가중평균한 유통보통 우리 주식수 근데 기본주당이익이 2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요거 이제 구하면 26만 4천원이라고 하는 것을 200원으로 나눠 보게 되면 이게 1320주가 돼야 돼, 이게. 근데 1월 1일 날 우리 물어보고 있는 이 설립 시 발행할 보통 주식수를 A라고 치면 저기 보시면은 7월 1일 날 400주가 유상증자를 했죠. 이렇게 공정가치로. 그리고 10월 1일 날 이제 10%의 무상증자를 했대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320주가 돼야 돼. 예. 그럼 여기 보게 되면 440의 반이면 이제 220주가 되겠다. 그럼 여기 220주 빼면 여기가 1100주가 되죠. 이렇게. 1100주가 되려면 여기는 1000주가 돼야 돼. 요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0주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6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70번에 보면 사채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A씨로 분류를 했어요. 쭉 되어 있는데, X년도만의 상한고 취득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X1년, 1월 1일 날. 자, 우리 유효이자는 10%고, 그 다음에 저 표시이자는 7%고, 이렇게. 자, 그래서 94,490원이다. X1년 12월 31일. 자, 9,049원이다. 그리고 7,000원이다. 자, 빼면 2,049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서, 더하잖아요. 플러스 2,049원, 92539. 이렇게 되어 있죠. 공정가치는 관심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 X1년도 말에, 이 상한권과 추정 장부 금액은 92539가 되겠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무회계는 평이했다. 그 중간에 지분법하고 법인세하고 웹사이트,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이 총 30문제 중에서 그 3문제 때문에 이 난이도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보통 매번 시험에서는 한 3문제 정도는 그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이게. 근데 그게 전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합격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못 풀거든요, 이게. 한 20문제에서 25문제 그 사이에서 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재무회계에서 5문제 정도가.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지금 그 3문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배제를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푼 것을 못 맞춰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해서 내가 못 맞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정리를 해서 이 푸른 문제에서 맞췄다면 충분히 합격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재무회계는 전반적으로 뭐 그런 특이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왔고 기본적인 것들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원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